그런 제가 한 여자를 만나서 영화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지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엄청난 고집불통이었죠.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우연히 옆집 형이 기타 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제 눈에는 엄청 멋있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졸라 기타를 한 대 장만했고 하루 종일 기타 연습만 했습니다. 그러느라 공부도 때려치우고 나중에 가수가 될 거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은 철이 없다며 나무라셨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와서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그땐 제가 금방이라도 가수가 되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슈퍼스타가 되어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장담을 했었네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는 오디션에서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고 올라간 돈이 다 떨어져서 일을 해야만 했죠. 할 줄 아는 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어서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무대에 서긴 했지만 메인 가수가 나오기 전에 잠깐 시간만 때우는 역할이었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는 무대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라이브 공연으로 꽤 유명한 카페였어요. 그곳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인기 가수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카페에서 공연을 하다가 운명의 여자를 만났지요. 그 여자는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내가 공연을 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내 노래를 듣더군요. 무명 가수에 불과한 저를 그렇게 지켜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지요.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제 노래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그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러자 그녀는 술 한잔 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준석 씨 기타 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내 노래가 아니라 기타 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눈여겨본 거라고 했습니다. 취미로 사진 찍는 일을 하는데 제 외모가 사진으로 찍기에 딱 좋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우리는 얼마 후 연인이 되었죠. 그리고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럴듯하게 프로포즈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당장은 그럴 돈이 없었지요. 두고 봐. 나중에 내가 꼭 성공해서 윤정씨 웨딩드레스 입혀줄게.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결혼식을 할 거야. 내 말에 그녀도 기다리겠다며 응원을 해주더군요. 한동안 우리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그녀도 가끔씩 사진 찍는 일을 하러 다녔지요. 시간이 나면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우리 둘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지요. 어쩌다 보니 윤정씨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들어선 아이를 지울 수도 없었지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한 윤정씨를 공주님처럼 떠받들어 주었지요. 하지만 돈이 많지 않았던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경제적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는 세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밤무대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장으로 통하는 곳이었죠. 더 이상 버릴 자존심도 없었던 저는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들고 반주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취객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있었고 딴따라 취급당하면서 손님들 비위를 맞춰주기도 했었지요. 그럴 때마다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지요. 평소에 몸이 약했던 윤정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유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우울증에 빠져서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기운이 빠져서 그녀와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더군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일을 했었는데 막상 유산이 되었다고 하니 괜히 윤정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윤정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군가와 함께 있더군요.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 형님이었는데 윤정 씨와도 몇 번 인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음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형이었고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윤정 씨를 보니 저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군요. 뭔가 꺼림칙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때 봤던 그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내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데뷔하는 가수가 있는데 네가 그 가수 뒤에서 기타를 연주해줘. 진짜로 연주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치는 척만 하면 돼. 그 말을 듣는데 며칠 전 본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혹시 그거 윤정씨가 부탁한 거예요? 맞아. 오죽하면 윤정씨가 나한테까지 찾아왔겠냐.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 말을 들으니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다른 가수 뒤에서 광대 노릇이나 하려고 기타 배운 줄 알아요? 전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저도 번듯한 가수 되어서 제대로 무대에 설 거예요. 그러자 형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라며 너는 절대로 가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놈이 무슨 가수를 하냐며 평생 밤무대 일이나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혼자서 술을 마셨습니다. 욱해서 지르긴 했지만 형님이 한 말이 틀린 게 없더군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대책 없이 살았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들어갔더니 윤정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걱정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괜히 심술이 나더군요. 늦게 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밤무대까지 뛰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너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말에 윤정씨는 아무 말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내친 김에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오늘 정배영님 만나고 왔는데 둘이 따로 본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냥 만나서 이야기만 한 거 맞아? 둘이 뭐 있는 거 맞지? 둘이 나 몰래 만나서 뭐 했어? 대답 좀 해봐. 내 말에 윤정씨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둘이 뭐 있는 거면 준석씨가 어쩔 건데 당신같이 한심한 사람보다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겠다. 나도 이제 준석씨 지긋지긋해 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내게 모질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지요. 근처 술집에서 동이 틀 때까지 혼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윤정씨가 보이지 않더군요. 잠깐 어디 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이 모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윤정씨는 며칠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이 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요.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인 것 같다며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경찰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씨는 더 이상 나랑 같이 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거였죠. 저는 한동안 슬픔에 빠져서 술만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도 미웠고 날 떠나버린 윤정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폐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났지요. 그러다가 문득 저는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타를 판 거였어요. 음악에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죠. 평생의 꿈이었는데 막상 포기하고 나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라도 남들처럼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죠. 비록 힘은 들었지만 음악만 하고 살 때보다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군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윤정씨와 함께 지내던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녀가 돌아올 것 같아서 짐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정씨한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윤정씨가 두고 간 짐들도 전부 처분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카메라 안에 필름이 들어있더군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필름 가게에 가서 그 필름을 현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흑백 필름이네요. 요즘에는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찍으신 분이 사진 작가신가 봐요.
가게 주인의 말에 평소에 사진 찍기 좋아하던 윤정 씨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집에 와서 사진을 들여다보았는데 풍경 사진이 가득 찍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윤정 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도 있더군요. 그런데 배경이 특이해서 눈길이 가더군요. 동그랗게 생긴 언덕이 배경이었는데 그 언덕의 모양이 독특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덕의 모양은 아니었죠. 그 언덕을 배경으로 윤정 씨가 활짝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사진이 찍힌 장소로 찾아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왠지 그곳으로 가야만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영화 일을 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화 촬영을 하느라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친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여기 제주도네. 언덕같이 생긴 이거 오름이야.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언덕은 제주도밖에 없어 라고 하더군요. 오름은 봉우리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데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특이한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무작정 제주도로 내려갔죠. 그런데 제주도에는 수없이 많은 오름들이 있더군요. 저는 사진 한 장만 달랑 들고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맸습니다.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그 오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3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드디어 사진 속의 그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멋진 풍경이더군요. 그 풍경을 보니 저는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동그란 언덕 뒤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감동스러웠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생각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윤정 씨는 그곳에 없더군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윤정 씨를 다시 만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제가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 저는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숙소를 잡아야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짐을 풀고 식사를 하러 나왔지요. 하루 종일 굶어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그런지 문을 연 식당이 없더군요. 동네를 구석구석 뒤진 끝에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뭐라도 있겠지 싶어서 저는 그 가게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 찻집은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하는 가게였어요. 배가 고파서 무작정 들어왔다고 하자 여긴 찻집이라서 식사 메뉴는 없고 내가 컵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드릴 테니 저기 앉아요 라고 하더군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허겁지겁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어르신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동네인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르신의 말에 저는 그곳으로 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품 안에 간직하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어르신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래서 그러면 혹시 이 사진 속의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지요. 이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쪽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혹시 우리 윤정이를 찾아오신 게 아닌가요? 윤정 씨를 아세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윤정 씨의 사진을 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사진 속에 이 사람은 윤정이 엄마예요.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딱 윤정이 나이였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둘이 정말 똑같이 닮았죠. 어르신의 말을 듣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들고 온 사진은 윤정 씨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고 그 사람을 윤정 씨라고 착각한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였죠. 윤정 씨 아버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요. 아마 윤정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더군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윤정 씨가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을 따라서 집으로 간 저는 1년 만에 윤정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윤정 씨의 얼굴을 보고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1년 사이에 살이 쏙 빠진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저를 본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는지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얼핏 봐도 몸이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하더군요. 겨우 기운을 차린 그녀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준석 씨,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놀랬지? 사과할게. 사실 그날 준석 씨한테 내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준석 씨가 그랬잖아. 나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없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더 이상 준석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말을 하고 집을 나온 거야. 그렇게 집을 나온 그녀는 아버지가 계신 제주도로 내려와서 요양을 하며 지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했었네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자고 말을 했었지요. 그 길로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는 항상 윤정 씨 옆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